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사실 1년 6개월간의 장기 하락장 속에서도 지금 현재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 전문가님들이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재 또 수익률 대결을 우리가 2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2위와 1위 자리가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의 1등이 오늘의 2위로 내려앉는, 또 오늘의 1등이 내일의 1위일 거라 확신할 수 없는 네. 그런 치열한 수익률 대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부보다 더 치열해진 슈팅스타, 쇼미더스타 2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책임질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요즘 시장이 사실 뭐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시장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려가 네.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근데 요즘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 메타버스 오늘도 그랬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그랬고 뭐 네. 제약바이오주나 이런 성장주들이 요즘 좀 꿈틀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보통 맞습니다. 이런 섹터들은 장이 좋을 때 주로 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좀 반대되는 현상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가치주, 사실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많이 버는 돈에 비해서 지금 몸값이 좀 저렴하다.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증시가 안 좋을 때 많이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성장주들 실적이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지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데 시장이 저점 달성한 거 아니냐. 이제 시장 분위기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냥 또 좋게 가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증시한테?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또 예. 그런 전문가님들 모셔왔으니까 예.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실지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종목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을 매일매일 받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쇼미더스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더 치열해진 어제 2등 오늘 1위로 올라선 전문가님들을 만나보러 지금 바로 오늘 2부 네. 쇼미더스타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NC소프트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 종목에 대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진은 지속되겠지만 시장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주요 시총상위 게임주들 중에서 밸류 메리트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오늘 이 종목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왔고요. 8% 주가 상승하면서 35만 5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하락분을 전부 만회한 수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좀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죠. NC소프트 향후 흐름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무림 SP입니다.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예시장에서는 무림그룹의 비닐 보장제를 대체해서 생분해성 종이와 친환경 소재로 활용 가능한 표백화학 펄프를 제조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무림 SP가 오늘장 12% 급등하면서 2,7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에 도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아쉽게 상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무림 SP 연일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는 글로벌세아라는 회사를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세아가 지난 14일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인 두바이 투자청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심사가 완료된 후 거래가 종결되면 글로벌세아는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이 종목이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치솟으면서 907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가 최대 주주 측과 소액 주주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면서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연일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24% 급등하며 22,3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전망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악재 중에도 증시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증시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요? 오늘 그런 영웅 같은 전문가님들 제가 두 분 모셔왔습니다. 자. 먼저 장성민 전문가님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네, 제가 또 이제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도 이제 수익률을 많이 기록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일단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어제까지만 해도 2위이셨거든요. 네. 근데 딱 오늘 출연하시는 날 1위로 올라서셨어요. 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또 이거 일부러 여기까지 계획하신 건가 했는데. 아니, 그 방송을 제가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네. 이제 앵커님께서 자꾸 저를 이제 로얄 로드를 꿈꾸는 이제 약간 2등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1등을 올라서가지고 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 이게 또 1등의 겸손함인가요? 아, 사실 오늘 또 종목 슈팅이 나오면서 로얄로더 정말 가는 것이 아니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아주 근소하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에 바로바로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주연 대표님 오늘 또 홍일점이시죠?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으신데 사실 이제 4위에서 1위까지 종목 한 종목만 슈팅 나와도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권이 아니시잖아요. 네. 뭐 20% 수익 한 종목이면 가능하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할 만한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뭐 지금 순위 바로 1위 넘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첫 번째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NC소프트인데 와, 우리가 카카오그룹주, 네이버, 삼성전자 무너진다고 막 울었는데 이거 뭐 NC소프트는 가려졌어요. NC소프트도 만만치 않게 떨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NC소프트가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나요? 과거 이게 NC소프트가 많이 무너졌을 때도 막 이슈들이 네. 막 말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들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넥슨도 엮여 있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한번 게임주가 와르르 다 같이 이제 무너졌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게임주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NC소프트의 앞날은 또 어떨지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그 일단은 같이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미장에서 이제 로블록스가 20% 이상 가까이 급등이 나와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게임주가 오늘 강세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N게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N게임 차트도 오늘 이제 갭상승을 시작해서 장 막판에는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한빛소프트.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주들이 다 같이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빛소프트, M게임 그리고 이제 액터즈 스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에 모든 거를 다 반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특징적으로 NC소프트를 갖고 온 이유는 이제 NC소프트는 이제 마지막까지도 자리를 지켜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이제 게임주라고 하면은 유료 결제, 이제 뭐 유료 결제로 이제 불리던 뭔가 이제 게임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는 재료가 하나 붙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이제 강력한 재료가 하나 붙었는데 메타버스라는 것도 게임에만 된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큰 이슈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메타버스에 이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냐? 그거는 이제 삼성, LG 그리고 롯데 그리고 신세계 해외로 나가면 이제 페이스북 같이 이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산업에 모두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국내 이슈가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글로벌 이슈. 이제 글로벌 이슈는 다각화가 되면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징적으로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또 굵직굵직한 이슈 이게 단순히 게임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와 연결되면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지금 이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게임. 네. 저는 솔직히 메타버스 처음 얘기 나왔을 때요. 바로 게임 먼저 생각했어요. 그렇죠. 혹시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사실 우리가 뭐 곡을 끼고 가상현실 막 이런 데 들어가서 막 이제 게임을 그 안에서 하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는 메타버스를 봤을 때 게임을 가장 먼저 좀 상상을 했었는데 네네. 그런 이제 메타버스와 게임의 결합 네. 이런 시너지가 지금의 이 침체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까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가 왜 상당히 그 이제 크게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이 네네. 좋아져서 같이 반등이 나올 때 더 크게 뛸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사우디 하면은 네. 또 석유를 판매하는 나라죠. 네네, 그렇죠. 오일- 원유가 나는, 기름 이제 나는 또 나라잖아요. 오일머니인데 이제 사우디 그 왕가에서 이제 하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 네. 그 NC소프트에 이제 지분을 추가로 또 매집을 했고 이제 오일머니가 그럼 들어온 거네요, NC소프트로. 그렇죠. 오일머니가 와. 이제 NC소프트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료 결제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의 메타버스라는 재료가 붙어서 이제 글로벌적 이슈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죠. 분명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 NC소프트 정도 되는 기업이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주가 좀 무너졌다고 이렇게 무너질 기업은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충분히 메타버스라든지 다른 이슈들로 회생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저가 매수 찬스가 될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우리가 또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인디에프라는 종목 이주연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8년도 남북경협주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인디에프 오늘 또 어떤 이슈로 이렇게 부각이 되었나요? 오늘 또 급등도 많이 나와주었던데요. 네, 일단은 우리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말씀하셨던 대로 오랜만에 보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은 최대 주주가 글로벌 세아라는 그룹주입니다. 근데 이 최대 주주인 글로벌 세아가 쌍용건설을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 그룹주인 상장사인 이 인디에프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을 했고 상한가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에 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동전주입니다. 지금 동전주고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907원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점상으로 갔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을 보면은 그렇게 또 매력적이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다 좀 빨갛죠. 그래서 일단은 매출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브랜드력도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 흐름이 좀 녹록치 않다라는 점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제 뭐 흑자로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부동산에 있는 그리고 이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이런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회계에 반영이 된 거고 이전에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션 의류 제조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뭐 그런 최대 주주의 이슈 때문에 상한가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글로벌 세아그룹이 한 30개가 넘는 기업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열사가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상장사가 인디에프 그리고 테림포장 이 기업 2기업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뭐 비상장 계열사의 호재가 있으면은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호재가 또 같이 확산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월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인디에프가 상한가에 갔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디에프는 이전에 좀 뭐 남북 경협이라던가 아니면은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인맥주 이런 것들로 많이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에 좀 이력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종목별 이슈 중에서도 이슈가 더 큰 이슈기도 해요. 쌍용건설을 인수하고 뭐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또 우리 시장에서 급등이 많이 나오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도 조금 이슈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시장이 흔들리고 변동성이 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이 연출되기도 했죠. 근데 그런 시장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에 좀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더라도 좀 종목 개별 종목이나 과연 이 종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런 매출 그리고 뭐 기업 분석,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정도로 좀 구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칙이나 기준을 잡아가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주의를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오늘 특징주로 인디에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의를 하시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소개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추억의 종목이네요. 2018년도 남북경협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죠. 자산 재평가와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 쌍용건설 인수 소식으로 함께 부각이 됐습니다. 과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이슈만 쫓아다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매법이 있을지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업으로 1%를 수익 내더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수익, 우리가 안정감 있고 전략적인 매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하단에 노란톡 링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들고 카메라를 통해서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이주연 대표님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주연 대표님께서 장중에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시면 좋을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장중에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이 노란톡 QR코드 링크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림 SP라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림 네, SP. 아유, 제가 지금 이게 나이가 젊은데 벌써 눈이 침침해집니다. 상당히 동안으로 보이십니다. 제가 요새 차트를 많이 봤더니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무림 SP. 예. 자, 이 무림 SP, 무림 페이퍼 이런 기업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것도 네. 재지 관련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재지 관련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재지 관련된 혹은 뭐 목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원자재랑 연결이 된 기업인가요? 이거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나요? 일단은 이제 금일에 저는 무대를 이제 뒤흔든 종목을 상한가 종목에서는 사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눈에 띈 종목이 있는데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림 SP라는 종목이고 이제 무림 SP가 오늘 장중에 이제 뭐 27%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표면상으로는 이제 정부의 이제 일회용 비닐봉지 전면 금지로 인해서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로 엮이면서 오늘 장중에 27%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 앞전에는 사실 무림 SP는 이 펄프 값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 펄프 수혜주로 엄청난 상승 효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주식이 바닥을 이제 찍어주면은 재료가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는 재료가 전환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래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원자재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고 있다가 이제 계속해서 다시 눌림목 구간을 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재료를 탈바꿈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약간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이 뭐 정부의 친환경 정책도 있겠지만 이제 내일 또 샤페론이 신규 상장주를 해주거든요. 네, 샤페론 내일 이제 상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샤페론도 이제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그쵸. 샤페론 이거 뭐 하는 게 뭐지? 제약바이오 맞나요? 네,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네네.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알려진 네. 거는 그쪽 방향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이 무린캐피탈이 뭐 그때 저번 주에도 신호조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방송 보셨나요? 저는 다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다 챙겨보세요, 방송. 이제 뭐 신호조 대표님께서는 안 챙겨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챙겨보신다. 저는 챙겨본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근데 뭐 드리고 그때 싶었습니다. 방송에서 뭐 무림 관련해서 얘기했던 걸 들으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늘 약간 이제 무린캐피탈이 샤페론에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강한 상승 흐름은 어쩌면 내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에 샤페론이 내일 출격을 한다. 약간 시장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약간 발톱을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발톱을 드러낸 게 아닌가. 네. 나 이제 올라갈 거야라는 이슈업이 될 거야라는. 나 이제 내가 투자한 그 샤페론 내일 상장해. 그러니까 너희들 날 주목해봐. 니네 관심 좀 가져줘. 약간 이런 발톱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제 사실 무린캐피탈에서 그럼 샤페론에 투자를 한 건가요? 네,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내일 샤페론 상장이 있다 보니 샤페론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내일 상장하니까 그 전날에 딱 주가를 이제 한번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왜 올라갔지 찾아보니까 샤페론 관련주였네. 예,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일 샤페론에 좀 더 이목이 집중되는. 네, 약간 이제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정책으로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샤페론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내일 또 이제 샤페론이 실제로 상장을 하게 되면 최근 이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뭐 신규 상장했다 하면 상한가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일 샤페론이 상장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그로 인한 이제 무림그룹들도 한번 시세가 나와줄까요? 오히려 샤페론에 집중돼서 안 올라가려나요? 뭐 사실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건 신도 모른다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이슈가 이런 것 때문에 되지만 올라갈지 잘 갈지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잘 모르겠다. 네, 나는 내가 이제 준비한 종목만 잘한다.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지금 1위신데 준비해 주시는 종목만 잘 알면 되죠. 저는 제 귀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종목들을. 귀한 친구들. 좋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친구 종목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자, 과연 지금까지 우리 1등 전문가님의 노란톡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여기에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 막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안 돼요. 휴대폰 카메라로 하단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장중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장중에 우리 얼마나 불안합니까? 노란톡 입장하셔가지고 1등 전문가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우리 또 휴마시스 종목 마지막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휴마시스 오늘 주가도 뭐 슈팅이 강력하더라고요. 휴마시스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휴마시스도 비슷하게 이제 아까 가져온 인디에프랑 조금 비슷합니다. 이제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좀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경영권 분쟁에 돌입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슈가 같이 겹치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휴마시스만 또 급하게 올라갔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에 진단키트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젠이라던가 수젠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 시장이 좀 조정을 받든 아니면은 조정을 받지 않든 상승장이든 이럴 때도 언제든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프리미엄이 좀 사라지면서 쭉 많이 빠졌다가 이전의 주가로 많이 회귀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젠도 마찬가지고 휴마시스 그리고 수젠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시젠이 아니었네요.
시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로 낸 매출로 인해서 조금 재무제표가 그래도 좋은 편이고요. 수익이 잘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아무래도 지금 불안한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선뜻, 재무가 좋지 않은 제약바이오 선뜻 투자를 하기가 조금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도 조금 진단키트 매출로 실적이 나쁘지 않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조금 수급이 몰리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이슈죠. 신라젠이 2년 반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신라젠이 부활을 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샤페론도 내일 상장할 예정인데요.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한 이슈들이 아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을 부여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가져온 종목도 그 중에서도 아직 지금 휴마시스는 보시다시피 오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 오르지 않은 그리고 충분히 상승할 만한 더 추가적인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따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슈가 먼저냐 아니면 주가 상승이 먼저냐. 자, 전문가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 제약바이오 흐름이 정말 강력하잖아요. 신라젠 재개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샤페론 상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이런 이슈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냐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뭐 올라갈 때가 된 걸까요? 아니면 이슈가 뭐 영향을 준 걸까요? 둘 다죠. 아, 둘 다인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뜻 그럼 투자자들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럼 지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슬슬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가 오르는 걸 보니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구나까지 우리가 좀 넘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희 코스닥들이 항상 상승을 할 때를 보면은 항상 그 주도주를 보게 되면은 좀 제약바이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트도 조금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차트를 볼게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시기죠. 상승이 나왔던 시기에 뭐 2014년, 15년이 넘어가는 이 시기, 그리고 2017년,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상승장에서 항상 시장을 주도했던 그 기업들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은 제약바이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사실 텐베거가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을 거의 주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15년 이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15년도예요? 네. 전 14년도, 15년도 하면은 사실 뭐 제약바이오를 의도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뭐 중국 소비나 화장품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쵸. 제약바이오도 또 강력했죠. 네, 이때 이제 메르스가 있었고요. 아, 메르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때는 뭐 줄기세포가 있었죠. 줄기세포. 남북 경협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네. 줄기세포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요때는 코로나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쵸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주도한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보신 게 이제 뭐가 먼저냐라고 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같이 상황이 맞물리면서 때가 되기도 했고 상황이 조성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 오를 때일까요? 그쵸. 이제는 뭐 개별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들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공개방송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공개방송뿐만 아니라 오늘 상한가 도전주도 혹시 그럼 제약바이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 상한가 도전주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과연 지금 제약바이오가 또 무서워서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시장 안 좋으면 더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투자 실력이 좀 있어야 접근 가능한 게 또 제약바이오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제가 1부는 닥헌터 전문가님이 이제 공개 방송 있다고 하셨는데 녹화 안 할 거라고 지금 안 오면 못 본다고 하셨거든요. 매정하게 하고 떠나셨어요. 저 네. 2부 끝나고는 이제 스케줄이 없거든요. 아, 보러 네. 갈 건데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아, 좀 그럼요. 듣고 싶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무료 방송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오늘 가져온 종목도 상한가 도전 종목도 바이오주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오늘 질 수 없기 때문에 녹화를 안 하겠습니다. 저도. 네, 오늘 안 오시면은 아무도 이제 볼 수 없는 지금 때를 놓치면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꿀팁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전문가님들 이상한 경쟁이 붙으셨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오늘 참여 안 하시면 여러분들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정말 갈 때 됐거든요.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그럼 정말 지금 때가 왔는지, 지금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슈팅스탁은 2부까지 오늘 이 지금 현재 9시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딱 시청하시고 온라인 공개 방송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 들어가셔서 인터넷에 검색창 있죠? 거기다가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 실시간 100% 무료 실시간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지금 바로 컴퓨터 앞에 가서 잠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셔서 오늘 제약바이오 어떻게 공략해야 제대로 수익 낼 수 있는지 이주연 대표님의 제약바이오 강의 들으러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른 달려가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 또 이주연 대표님의 휴마시스까지 총 4종목, 무대를 뒤집은 종목,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뿐만 아니라 2시간 동안 총 9분의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대결 정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3주 차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보시죠. 네, 2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슈팅스탁, 쇼미더스탁, 그리고 주식 설정까지 포함하는 총 2시간에 총 9명의 전문가님들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으로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편입 종목은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어떤지 만나보시죠. 자, 지금 1부 전문가님들과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부 전문가님들 분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 1위셨는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오늘 출연해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 1위를 빼앗기셨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출연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 지금 2부에서는 2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즉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데 그중에서도 이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게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2부를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향후에도 그럴지 지금 겨우 3주 차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별 수익률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자,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1부 전문가님이신데 수익률 현재 지금 9위에 책정되어 있으십니다. 1위로 단숨에 한 방을 보여주실지 금강철강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다음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현재 8위 마이너스 17% 수익률 ITM 반도체 그리고 오늘 제시해 주신 종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해성TPC와 포스코엠텍을 재차 편입을 해주셨고요.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원 전문가님
계속 지금 수익률이 0%예요. 마이너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이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키고 계신 건데 좀 더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어제 출연해 주셨죠. 이렌텍, 무림페이퍼, 툴젠 모두 지금 양호한 흐름인데 수젠텍이 가장 높은 상승이었는데 유일하게 편입 실패하셨습니다. 이거 운이 안 좋으신 건지 과연 이제 다음 종목 제대로 가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타이거일렉 수익 실현해 주시고 조일알미늄과 KBG가 최근 흐름이 좀 올라와줬습니다. 이대로 치고 올라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재차 편입해 주시고요. 천천히 올라가고 계십니다. 정말 조용하게 올라가고 계신데 대회 끝날 때 어떻게 1위로 올라서실지 기대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주대장 전문가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1위시던 분이 오늘 2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린케미칼 유신 바로 수익 실현해 주시고 세비캠 편입 실패. 한미글로벌만 유일하게 보유하고 계신데 현재 약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오늘의 1위. 드디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계속 2위만 하고 계셨거든요. 데모와 석경 AT의 상승이 오늘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EV 수성까지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전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위가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순위가 한순간에 또 수익률이 더욱더 뻥튀기 될 수 있는데 과연 일약 도약을 또 한 번 더 해주실지 아니면 1위를 다시 내놓으실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지금 바로 종목 AS를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할 때도 1위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전문가님, 골드마우스 전문가님 1위를 지금 빼앗으셨는데 네. 뭐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1등은 1등이니까 네. 소감 어떠신가요? 이게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금지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네, 골든마우스라고 뭐 금지라고 네. 하면서 올라가야지 막 이러시던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2등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금지가 아니라 은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어떻게 이제 정말 간소한 차이지만 오늘만큼은 1등이기 때문에 금지라는 별명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금지라고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1등 전문가님 노란톡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하단에 링크 나가고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자, 또 이주연 대표님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으세요.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이 20%라는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한 종목 슈팅으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내일의 상한가에 도전하는 기업이니만큼 오늘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 준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뭐 최근 뭐 휴마시스니 뭐 다른 기업들 봐도 그냥 바로 오늘 제시한 종목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라 기대가 됩니다. 이게 또 칼을 갈고 나오신 건지 1위 탈환할 의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또 이제 의지를 확고히 하시려고 하는 건지. 네, 일단은 뭐 1위 탈환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 계신 그 금쥐님께서 지금 뭐 굉장히 어깨가 한껏 올라가 계십니다. 뭐 아까 뭐 샤페론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뭐 되게 거만하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그 금쥐, 뭐 은쥐 저는 그것도 과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은지도 이제 가분하다? 네, 은쥐도 과분, 동쥐까지도 과분하고 이제 아마 생쥐 정도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별명을 만들어 주시네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지까지 가는 거는? 생지까지 갈 수도 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생지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생지가 안 가게끔 정말 열심히 종목을 찾아서 네. 이제 종목을 가지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생지는 이제 뭐 충분히 네. 뭐 너무 이렇게 착한 척,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네. 네, 곧 이제 물에 빠진 생쥐꼴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뭐 생지 될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뭐 1위 이제 탈환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예, 계속해서 이제 뭐 이주연 대표님이 1위 탈환하기 위한 아주 공격적인 멘트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을 즐기시라고. 좋습니다. 지금을 즐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AS 종목 만나봐야 되겠죠. 자, 우리 또 금지라는 별명 얻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과연 이제 보유 종목 AS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데모라는 종목 AS로 먼저 가지고 왔고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이제 데모 같은 경우에는 1,300원대가 이제 저항대 라인이었는데 1,300원대를 계속해서 두드려줬던 모습들을 요 며칠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1,300원대 이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이제 전고점이 원래 1,900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1,950원으로 고점을 새로 갱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 25일 날 독일에서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이제 남은 기간인데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표가 11,6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데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우리가 궁금하긴 한데 사실 이제 뭐 석경 AT나 EV 수성도 궁금하긴 해요. 좀 뭐 시간이 지금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아서 다음번에 또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주연 대표님 종목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주연 대표님 과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현황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일알미늄이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근데 네. 남선 알미늄이나 이런 다른 알루미늄 기업들은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조일알미늄은 그에 좀 기대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추세를 아주 잘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아주 잘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EU 원자재법이라던가 그리고 런던 금속거래소가 이제 구리 가격을 또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이 또 알루미늄을 러시아에 대한 알루미늄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지속성이 또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기대를 해 가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BG는 해도 될까요? 네, 해주시죠. 네, KBG라는 기업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기업인데 얘는 이제 급등하고 상한가에 간 이후로 자리를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얘는 이제 실리콘 소재 만드는 기업이죠. 오늘 LG화학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거의 주도하는 기업들이 보통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전에 상한가에 갔던 원인 자체도 2차 전지 음극재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올랐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관련한 이슈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앞으로 충분히 슈팅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조일알미늄도 좀 징글징글하네요. 저렇게 횡보를 오래 했는데 아직도 슈팅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KBG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을 보여주고 이제 막 올라서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S 종목도 우리 함께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의 상위권 쟁탈전을 위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위를 달성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1위를 아득히 이제 2위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종목으로서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1위 굳히기 가야죠? 네, 맞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바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A프로라는 종목이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걱정이 되실 만한 게 있으실 겁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 기아가 오늘은 비록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친환경차 판매 비율이 30%나 급감을 하면서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주가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같은 2차 전지지만 어떤 친구는 수혜를 보고 어떤 친구는 이제 소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이제 시행이 되었고 아마 이제 11월이 되면 3분기 실적 발표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이제 4분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실적에서 본격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A프로는 이제 LG 엔솔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법의 이번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주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보면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라고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진짜 2차 전지 수혜주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제 A-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 수급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9월부터 해서 최근 한 달간 기관의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점도 크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투자를 이제 꼭 해보고 싶다라는 종목으로 해서 오늘 A-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이제 18,700원 이하,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7,000원으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이제 13,000원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 18,700원 이하, 목표가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연 2위와의 격차를 아득히 벌리는 1등 굳히기 종목이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오늘 이주연 대표님의 지금의 수익, 사실 이제 생지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의 이제 금지님을 생지로 만들 만큼 순위를 내려버릴 정도로 그 위로 올라갈 종목 기대되거든요. 제약바이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기대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은 바로 그냥 공개를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몇 번이고 급등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탈모 관련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해가지고 기대감을 많이 모으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들 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많은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제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고 그리고 이 피플바이오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WHO죠. WHO가 내기로는 이제 앞으로 치매 인구가요 한 40%가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치매 환자는 늘어날 거고 그럼에 따라서 앞으로 매출 확장도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이라던가 이런 샤페론 이런 종목들 새롭게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가 재개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플바이오도 그렇고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그렇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피플바이오는 얼마나 빠졌나 볼까요? 피플바이오는 거의 80% 이상 빠졌습니다. 이제 미국의 ETF 중에 3배짜리 ETF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3배짜리 ETF 라브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150, $160 정도에 상장을 해서 지금은 97% 정도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7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 진입했고 그리고 점차 아픈 사람들은 늘어가고 이제 코로나는 좀 진정이 됐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또 생겨나겠죠. 바이러스도 생겨날 거고 제약바이오는 사실 죽을 수 없는 산업이고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피플바이오는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 확인이 됐고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까만 색깔 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까만 색깔 선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돌파를 해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부담이 없는 자리니까 충분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전략도 잡아드려야겠죠. 매수가는 11,000원 이하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주연 대표님의 제약바이오 종목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피플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이 기업 설명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어떤 방식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소개해준다고 이주연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죠. 오늘도 경쟁 붙어서 녹화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창 있죠? 거기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부, 2부 쉼 없이 달려온 슈팅스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